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순유 조합으로 들어가요. 자, 순유 조합이 끝나면은 행렬입니다. 거의 다 와 가거든요. 야, 더 말랑해졌어. 진짜 내 말 한 번만 믿어봐. 나 저렇게 안 가져도 자, 여러분들 순유 조합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CN 조합이 NCR, NPR. 그냥 단순히 걔네들이 공식으로만 배우셨죠. 그게 뭐, 그게 뭐예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 그렇구나. 자, 여기에서의 순유 조합은요, 저는 좀 다른 접근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느낌표라고 하는 애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N 느낌표, 얘를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에 대한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학적인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식적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해서 N까지를 전부 다 곱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수식적인 의미라고 할게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전부 곱하는 거다. 그게 수식적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어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요, n개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n개에 대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n개의 질서 만들기라고 해볼게요. 질서 세우기? 질서 세우기. 질서 만들기. 질서 세우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공간에서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진짜 걔 망나니처럼 뛰어돌고 막 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여기 줄 서봐 하면은 질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걔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을 그냥 상상하세요. 거기서 방금 전 상황이라고? 거기서 내가 야 이제 그만하고 줄 서 하면 여기서부터 차차차차차짝 줄 서죠. 맞나요? 그러면 그 줄 서는 게 질서가 생긴다라는 걸로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계산을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질서 세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작성을 한다면, 조금만 더 쉬운 말로 작성을 한다면 n개 자리의 n개 자리 줄 세우기 라고 하는 걸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 있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요, 그러면 질서라고 하는 거를 세운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사칙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지? 자,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곱하는 경우에 곱하기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경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 얘는 진짜 질서 세우기인 거야. 위에서 말한 이 질서 세우기랑 동일한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 곱한다라는 거는 질서 세우기를 의미를 한다. 자, 근데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냥 생판 무시를 시켜버린다는 거야. 질서를 무시한다. 질서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질서
무시하기.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봐봐. 이 질서를 무시한다는 이 의미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여봐. 너네가 8명이 막 진짜 저기 막 그냥 개판 났어. 자, 근데 3명만 줄 서봐. 그러면 3명만 줄 서고 나머지는 또 개판이겠지. 난 여기 거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나누기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무시한다는 내용이 조금 와닿긴 하니.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제를 들어갈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5명을 줄 세워 볼 겁니다. 자, 5명을 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5명을 줄 세울 거니까 총 5개의 자리가 있겠다, 그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총 몇 명 가능하니? 5명. 두 번째는 4명. 세 번째는 2, 하나니까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곱사건으로 곱해줘야 되겠네. 근데 결국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간단하게 적어서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줄 세운다는 거야. 5명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6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울 거거든? 됐니? 자, 그러면 4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야. 자,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몇 명? 6명. 누가 죽어갔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5명.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곱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겠네. 자, 얘를 질서적인 측면에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6명이 있어. 자, 그러면 야, 얘들아 6명에 대한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6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적어주겠네. 그치? 그럼 6명에 대한 질서를 본 건데 그 중에서 난 4명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럼 2명은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 계산 결과가 얘랑 동일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체 6명의 질서 중에서 난 2명은 무시할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따라왔어? 자, 얘가 순열입니다. 이게 순열인데 우리가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서 얘를 NPR,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6P4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의자였나요? 아니죠. 약속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얘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서 NPR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순열로 넘어가죠. 개념 두 번째입니다. 자, 순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요. 정의는 n명 중에서 뭐 물건이면 개가 되겠다, 그지? n명 중 알게 줄 세우기에 대한 의미야. 자, 이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질서 세우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열에 대한 계산에 들어갈 텐데 순열의 계산. 자, 먼저 첫 번째 n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0명을 뽑는 거야. 자, 너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 자, 0명 줄 서봐 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개야. 아무도 그냥 선택 안 하는 거. 그래서 NP0이라고 하는 거는 1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내가 지금 몇 명에 대한 질서를 세웠니? 0명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0팩토리얼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팩토리얼이고 얘가 1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NPN이라고 하는 거.
NPN이라고 하는, 이거. NPR 기호 모르는 사람. NPR 기호 모르는 사람. 다 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N명 중에서 R개를 줄 세운다라고 하는 그 기호를 NPR이라고 그냥 적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N명 중 R명을 줄 세우는 거를 NPR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순열에 대한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 순열 기호가 왜 P냐? 순열 자체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라고 하는 문자로 P라고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C라고 하는 문자로 적는데 조합이 영어로 combination이에요. 그래가지고 C라고 하는 문자로 적는 것 뿐입니다. 자, 다음 NPN, N명 중에서 N명이 질서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진짜 본격적인 NPR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 자, 총 N명이 있기는 해. 그래서 얘네들을 N명에 대한 질서를 먼저 세워둘 거야. 근데 우리가 R명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관심 없는 애들은 몇 명이야? N-R명이 되는 거야. 내가 R명만 관심 있으니까 N-R명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NPR에 대한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자 계산 자체는 NPR은 N부터 R개를 곱하면 됩니다. 즉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R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예시는 적지 마시고 OP3이라고 하는 거, 자, 얘를 팩토리얼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5명의 질서를 세워요. 근데 관심 없는 2명은 제외시킨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5명이 있는데 OP3이라고 하는 거는 5부터 해서 3개를 곱하세요거든. 결국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순열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1199번 문제거든요. 자, 1199번 문제 보게 되면은 회원수가 총 N명이야. 회원수가 N명인데 회장이 1명이야. 그 다음 부회장이 1명이야. 자, 이때 선출하는 방법 수가 240명이래. 자, 그때 N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봐봐. 얘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거야.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똑같니 다르니? 다른 거거든. 즉, 줄 세울 텐데 다른 곳에 줄 세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워져. 그래서 2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순열이 잘 와닿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NP인 거야. N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N부터 2개를 곱하세요. N 곱하기 N-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자, 조금만 더 확대를 시켜볼게. 확장시켜볼게. 자,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 왔어. 자,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N명. 그러면 부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N-1명. 2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결과가 동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다시. 순열적으로 바로 해석을 하면은 N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거야. 회장이 될 사람, 부회장이 될 사람에. 그래서 NP2라고 하는 걸로 N 곱하기 N-1. 됐니?
자, 경우의 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장에 갈 수 있는 사람 n명, 부회장 갈 수 있는 사람 n-1명 동시에 일어나야 돼서 곱사건으로 얘랑 똑같지. 됐니? 자, 이제 질서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n명이 있어. 그럼 n명에 대한 질서 중에서 우리가 2명만 관심 있는 거지? 관심 없는 애들은 몇 명이야, 그럼? n-2명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n-2명에 대한 질서는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얘랑 똑같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2 곱하기 n-1 곱하기 n인데 여기 있는 n-2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얘만 남는다는 거야. 표정들이 좀 많이 심각해지는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n-2 팩토리얼을 뭐라고 쓰냐고? 1부터 해서 n-2까지 다 곱하는 거. 아, 잠깐만, 이거 계산 안 했구나. n-2까지 다 곱한 게 얘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n-2까지 곱한 거. 약분은 좀 이해게 된다는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n-3 해서 1까지 다 곱한 거지. 근데 n-2 팩토리얼은 n-2 팩토리얼 곱하기 n-3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얼마? 240이래.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16이 돼야 됩니다. 16 곱하기 15가 240이라서 n이라고 하는 애가 16이다 라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얘를 전개하면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에 맞게끔 n값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n은 사람 수기 때문에 꼭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됐나요? 자,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애들로 들어갈 겁니다. 너네들이 경우의 수가 안 되는 게 이 질서를 못 세워서 그런 거야. 질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왜 알려줬겠니? 경우의 수도 커버를 하자는 거야. 특정한 자리 수에 있을 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고 과정이 돼야지만 얘가 좀 잘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순열 파트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얘는 특별한 조건에 대한 조건의 순열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자, 이웃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웃해야 된다. 자, 이웃해야 된다는 거는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내 기준으로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냥 옆에 같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이웃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먼저 스텝 1.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 덩어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기부터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기. 덩어리 만들기. 여기서 이 덩어리 만드는 것들은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 만드는 겁니다.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 하나로 묶어두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덩어리를 묶은 다음에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질서 만들기. 즉 줄 세워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질서를 세워줬어.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그 덩어리 안에도 분명히 뭔가들이 있을 텐데 질서를 세웠어, 안 세웠어? 아직은 안 세웠어.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덩어리 내에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얘네들이 이웃해야 된다라는 문제고요. 1204번 문제도 같이 보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자, 120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204번 문제 보면은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N명이 있는데 남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대. 자, 이때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가 720명이고 이때 N 값을 구하는 거다. 자, 남자가 이웃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묶어놔야 돼. 덩어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남자 있고 여자 해서 총 N명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 먼저 묶어두는 거야.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으면서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스텝 1이야. 따라왔니? 자, 두 번째는 이 덩어리랑 나머지들이랑 줄 세워주는 거야. 질서를 세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학생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N명이지. 거기에다가 덩어리 하나니까 총 몇 개가 있지? N 플러스 1개가 있네. 그럼 N 플러스 1개에 대한 질서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줄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다음 스텝 3. 덩어리 내에서도 질서가 있댔잖아. 근데 덩어리 안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3개에 대한 질서 세워주는 거는 3 팩토리얼이지. 얘가 720이래. 자, 그러면 3팩은 6입니다. 약분시켜서 120이 돼요. 자, 이때 n 플러스 1팩이라고 하는 애가 1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애는 4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팩토리얼은 5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1팩은 1,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입니다. 거기까지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125팩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단계로 하나씩 거쳐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얘네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 중요해.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재원이랑 혜원이는 서로 이웃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재원이가 지금 돈 들고 튄 거야. 돈 들고 튄 거야. 그래서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다. 사실 무근이에요, 얘들아. 욕하지 마세요. 지금 재원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욕하지 마세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니에요. 자,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야. 자, 먼저 스텝 1. 자, 스텝 1. 관계 없는 것들을. 왜? 아, 진짜 시끄러워. 자, 스텝 1. 이웃해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관계 없는 것들 먼저 줄 세울 거예요. 관계 없는 거 줄 세울 거예요. 관계 없는 것 줄 세우기. 질서 만든다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스텝 2. 관계 없는 것 사이사이에다가 껴 넣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 8명이 있어요. 자, 근데 뭐 돈 들고 튄 분이랑 이제 돈 뜯긴 분이랑 두 명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붙는 순간 이제 걔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 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러면 6명을 먼저 줄 세우는 거죠. 내가 줄 서! 했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은 뒤돌아가지고 걔를 이제 푹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상황이 이해됐지? 자, 그럼 먼저 6명을 줄 세워놨어. 근데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어디다 끼워 넣을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자리들에다가 지금 끼워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 이해돼? 자, 그러면 먼저 관계없는 애들을 줄 세우는 거 6명이잖아요. 질서 세우는 거는 6팩토리얼이다,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줄 서는 거잖아. 그러면 7P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7P2라고 하는 거 계산은 7 곱하기 6입니다. 6팩토리얼은 뭐 720이라서 계산은 좀 많이 커지죠. 어쨌든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전략이 스텝 1, 스텝 2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됐니? 자, 문제 120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209번 문제. 자, 1209번 문제 보게 되면 7개 문자 A, B, C, D, E, F, G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A, B, C 중에서 어느 2개도 이웃해서는 안 된대. 즉 A, B, C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먼저 관계없는 것들끼리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총 7개 중에서 관계 있는 3개 빼면 나머지 몇 개? 4개지. 그래서 4개에 대한 자리를 먼저 정해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4팩토리얼로 질서를 먼저 세워줍니다. 그 다음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A, B, C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5개 자리가 있는데 3개를 선택해서 줄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5P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4팩토리얼 24고요. 5팩토리얼은요 60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1440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관계없는 것들. 자, 얘들아, 예시에 꽂히지 마. 재훈이 저 개새끼가 돈 들고 튀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 예시에 꽂히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재훈아. 그 예시에 꽂히지 말라는 거야. 시험 보다가 갑자기 혼자서 키득키득 거리지 말라고. 갑자기 이웃하면 안 된다? 재훈이가 돈 들고 튀었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째로 넘어갈게요. 와, 잘 생각날 것 같아. 아우, 씨. 아, 미안하다, 재원아. 너 말고 그냥 내가 돈 들고 튀었다고 할걸. 이미 끝났어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로는요, 적어도 하나. 얘는 빨간색으로. 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적어도 하나 만족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적어도 하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너무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생각 찬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1명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밖으로. 자, 그러면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8명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죠. 복잡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반대 상황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애만 내가 데리고 나가면은 전체에서 걔네들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 나 혼자 나가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거는요. 술렁술렁술렁. 자, 대역쌤이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자,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거는 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쟤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을 여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스텝 1.
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 6건의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6건의 경우의 수. 구하기. 자, 다음 스텝 3. 전체에서 6건을 빼요.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겠죠.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거의 95% 이상 유리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20번 문제입니다. 자, 1220번 문제 보게 되면은 O, R, I, E, N, T.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겠지. 선생님 친구 어디서 많이 저거 뭔 봤는데? 뜻이었는데 뭔 뜻이지? 뭐야. 아, 저거 무슨 뜻이야? 기차 이름이면 기차? 아 진짜? 영어 공부합시다. 영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쌤 뭔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쌤 언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 같은데. 검색하면 이게 뭐죠? 그 소스 아니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진짜 뭐야? 무슨 검색해봐봐. 우리한테 할수 몰라? 시계 나오는데요? 방향을 맞추다. 그 갈색 방향을 맞추다. 아니 오리엔트 하시는 오, 기차 어떤 나온다. 시계나? 자, 기차도 나오고 시계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차도 되고 시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는 이 단어에서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보세요. 적어도 한쪽이야, 얘들아.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와야 돼요. 아, 잠깐. 진짜. 혹시나, 진짜. 아이, 진짜 그거는 좀 심해. 그건 진짜 좀 심해. 자, 영어에서의 모음은 뭐가 있을까요? I? 그렇게 외우셨? 아, 네. 왜요? 아니. 아, 세 개죠? 예. 맞죠? 영어 공부해야 된다. 쌤 여기 수학 학원이에요. 영어. 자, 그러면 얘들아 6개 자리가 있어요. 6개 자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전체 경우의 수부터 세우는 거야. 6개의 단어인데 6개의 질서를 세우는 6팩토리얼이 전체겠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 모음이 와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6건인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3, 2. 자, 자음이 지금 3개 있죠? 맞나요? 이 3개인데 이 3개를 여기 양쪽에 배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3개를 2개의 자리에 줄 세우는 거죠. 3P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3P2라고 하는 애가 양쪽 끝에 자음을 세우는 거야. 자, 근데 2개 줄 세웠어. 가운데 있는 거 4개는 배열시켜야 되는 거지. 4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6건이 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720이고요. 얘는 6 곱하기 24입니다. 144가 나오겠네요. 2개를 빼면은 6, 7, 5, 576개. 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숫자가 커져서 머리가 터지고 거기에서 실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나짜리 생각하고 두 개짜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순열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강론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경우의 수를 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21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천 1219번. 219 아니야? 1219? 1219? 1219? 자, 남자 3명이랑 여자 3명이 있어요. 한 줄로 줄 세우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자, 가번.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전략은 뭐였지?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였죠. 그죠? 자, 재원이 돈 들고 튄 거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저도 부자 되는 게. 아, 그래서 부자인 건지. 자, 그럼 사이사이에 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남자애들은 사이사이에 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번 봐봐. 야, 여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자, 여자들도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야? 남녀. 여남.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됐니? 자, 근데 답은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이웃한대요. 씨발, 커플이 있는 거야. 죽어. 계열받네. 자, 그러면 우리 전략대로 가자고요. 여기서 커플 손? 제 역사인 죽었으면 제 대각선? 난 여자애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연애를 좀 해도 괜찮긴 하거든. 남자애들은 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연애를 해도 있잖아. 공부가 중요하면은 남자애들이 내팽개쳐. 그 후순위로 밀려. 남자친구가. 근데 남자애들은 공부가 중요한데도 안 해. 그래서 전화하지 마라. 남자애들은 웬만해서는 연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커플에 있어서 남자들이 호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고3이라고 생각해볼게. 같이 고3이라고 생각해볼게. 같이 고3이야. 자, 여자애가 저기 일찍 간대. 그럼 남자애가 밤 늦었는데 같이 데려다 줄게. 같이 간다고. 남자애는 공부를 포기하고 가. 근데 밤이 됐어. 남자애가 먼저 간대. 잘 가. 가서 공부해. 이게 현실이야. 아니에요. 편견이에요. 진짜 그건 아닌데. 이게 편견. 현실이야. 아니 뭔 소리야? 뭐야 연애 해봤냐고. 아 진짜. 야 그래. 자. 미안. 재호야, 할 수 있어, 임마.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서 하자고. 여자애는 되잖아. 태호 춤 잘 추는 여자 좋아. 아, 진짜. 너무 TMI인데?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 뭘까요? 어쩌라고? 너 댄스하고 가지고. 야, 그래. 댄스학원 가면 되겠네. 그래서 동료밖에 모르겠어. 자, 이제 다시 문제에 집중합시다. 근데 왜 갑자기 커피? 아니, 다 해, 봐봐. 지금 열받잖아. 특정한 한 쌍끼리 이웃해야 된대. 둘이 붙어 있겠대. 야, 그냥 줄 서봐. 얼마나 간단해. 3팩에다가 3팩 곱하면 끝이야. 근데 얘들 때문에 지금 뭔 상황이야, 이게. 너의 바람. 열받잖아. 자, 다번에는 특정한 애들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야. 자, 이웃한다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는 거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덩어리로 세워서 나머지들을 줄 세워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총 5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명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저건 뭐지? 쌤. 붙어 있어야 된대. 남녀가 붙어 있어야 된대. 더 붙어 있어요. 더. 그만! 궁금하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난 거기까지면 됐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좋아? 아니 개. 자, 남녀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5개의 덩어리를 먼저 줄 세워야 된다, 그지? 근데 그냥 단순히 5팩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남녀가 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줄 세우는 거면은 남자랑 여자들이 이웃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세워줘야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녀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남도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특정한 2명은 여기에 이미 딱 들어가 있어. 됐니? 남녀 적기 귀찮아서 니은과 이음으로 적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럼 남자 남아있는 2명과 여자 남아있는 2명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남자 줄 서서 들어가는 거 2팩토리얼이고요. 여자 줄 서서 들어가는 거 2팩토리얼입니다. 총 2팩 곱해서 4개 경우가 나올 거고 얘도 4개 경우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덩어리들이 커플 새끼들 덩어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겠지. 여기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5가 곱해지겠지. 자, 근데 여기서 덩어리 내에서의 질서를 생각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자 남자 경우 안 되죠. 아니, 여자 남자 되고요. 남자 여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이 덩어리가 여자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남자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껴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기 있는 덩어리 내에서의 질서가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덩어리 내에서의 질서는 생각 안 해서 5개가 곱해지는 거 끝. 그럼 여기서는 20개 나온다, 그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덩어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개입니다. 20개겠죠? 다 더해서 5팩이 아니죠.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5P1이죠. 예린이. 5개 자리가 있어요. 5개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5P1인 거죠. 그죠? 5P5가 5팩이잖아. 근데 5P1이니까 그냥 5부터 하나, 그냥 5만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2개 더하면은 40개가 된다는 겁니다. 저 밑에 것도 해야 돼요? 예. 여남 있는 경우, 남녀 있는 경우 2개가 있으니까. 아니 더. 자, 여기 사건 보세요. 완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줄 섰어, 안 섰어? 섰지. 그냥 완결됐지. 밑에 있는 것도 완결됐으니까 더 센 법칙. 2개 더해서 40개가 된다는 겁니다. 더 센 법칙이랑 곱셈 법칙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보면 돼. 사건 도중에서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은 곱사건인 거야. 근데 완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줄 섰어, 안 섰어? 완결됐잖아. 끝났잖아. 잘하네. 잘하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마무리하고 조합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NCR 뭐라고? NCR 삭발하고 대형쌤. 대형쌤 잘생겼어요. 자, 1226번 들어갑시다. 생기셨나봐. 아니 나 옛날 무슨 나도 고등학교 때 고1, 2때까지는 계속 반삭이었어. 간장이었다고. 반삭. 얼마나 머리였지? 잘생겼어. 네, 반사. 이렇게 반사하면 안 할게요. 반사가 여자친구 생겨요. 자, 1226번 봅시다. 자, 6개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만드는데 4의 배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4개의 자리가 있다, 그지? 자, 4배수 판정법 내가 보내줬거든. 자, 내가 물어볼 거야. 태호? 4배수 어떻게 판정해? 4의 배수요? 응. 나눠서 나누가 떨어져요. 그거 말고. 4배수 판정법. 아 이걸 모른다고? 그 당연하지. 4배수 판정법? 내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당연하지. 내가 피곤을 참고 굉장히 꾸역꾸역 해서 올려줬는데 그걸 안 본 친구가 있을까? 진짜 저기 있네? 바로 저기? 너무 가까운 곳에 있잖아. 기억력이 너무 안 네, 뭐 무슨 플래너밖에 없는데요? 저 새끼는 또 야, 뭐 하는 거야? 거기 말고 우리 반 단톡 이거 있잖아. 없는 거 아니지? 우리 반 단톡이요. 다들 급해 이제 막 핸드폰 막 켜고 있어 막 단톡방 사진 겁내 찾고 있어. 그 두 자리가 4배수. 여기가 4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자리가 4배수가 되면은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아, 머리 아파서? 귀 아파? 뭐 하냐고. 야, 아프다는데 왜 그래? 나갔다 올래? 귀가 갑자기 왜 아프지? 이명? 약간 좀 그런 거 있어? 야, 어떡하냐. 너무 궁금해져.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자리가 4배수가 돼야 돼. 자, 가장 작은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가장 작은 4배수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 조합들에 있어서 4죠. 지금 숫자가 0, 2, 4, 6, 8, 9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4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0, 4. 다음은 연애들 만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 아니 무슨 소리 기도하면 천국인데. 이젠들이야? 응. 너도 다음 배수는 다음 배수는 안돼. 진짜 근데 공부 잘해 보이세요. 다음 배수 4 다음 배수 8. 그 다음은 16? 12. 일이 일이 없잖아. 48. 24. 이런 20. 그 다음 24. 40. 다음 40. 그 다음은 다음 14. 다음 18. 다음 60. 다음 20. 뭐 자꾸 90이래. 이렇게 있겠죠? 하고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남은 두 자리를 배열시켜줘야 돼요. 자, 근데 숫자입니다. 네 자리 숫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애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0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따로 떼서 경우의 수를 나눠줄 겁니다.
총 몇 개지? 7개죠. 명이 안 들어가는데. 감사합니다. 6개네요. 그죠? 6개에 대해서는 0이 이미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0이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숫자들은 몇 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뭐지? 그러면 4P2, 10이거든요. 6이랑 곱하면은 총 72개의 숫자가 있다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자, 8개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할 텐데 이 8개는 0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첫 번째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몇 개입니까? 몇 개의 숫자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면 24라고 해보자. 2랑 4랑 썼어. 0, 6, 8, 9가 남았네.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3개. 0 빼고 나머지 3개. 그 다음 두 번째는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 대한 개수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8, 9, 7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은 총 144개라는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4배수에 대한 판정법이에요. 자, 여기 있는 문제에서 내가 추가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 가치가 없어요, 얘는. 추가적인 거는 여기 들어간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4배수 판정법이랑요. 첫 번째 자리 숫자에는 0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돼요? 근데 풀이는 복잡하죠. 0이 들어간 애랑 안 들어간 애랑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결국은 계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은 0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간다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서 계산이 된 결과거든요. 얘는 상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유동성 있게 좀 해줘야지. 이것까지 개념으로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학의 양이요. 국영수 사과 통틀어서 제일 많아요. 한 문제마다 다 개념 들어가야죠, 그럼. 이거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석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31번 문제입니다. 나 이거 진짜 지우면 안 되는 거지? 네. 와, 내가 제일 잘 그렸네. 아니. 야, 여기 누가 볼터치까지 해놨냐? 어려워. 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 1, 2, 3, 4, 5가 있는데 6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자리가 총 6개가 있다라는 거네, 그치? 자, 이때 176번째로 큰 숫자는 얼마냐라는 거야. 자, 얘들아, 가장 큰 거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지. 그치? 큰 것 중에서 176번째로 큰 게 얼마냐라는 건데, 가장 큰 숫자의 가장 앞에 있는 자리는 얼마라고 하는 숫자일까? 5죠. 그죠? 자, 그럼 제일 앞자리가 5가 됐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일까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네.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그럼 얘는? 네. 5개 들어올 수 있죠? 5, 4, 3, 2, 1이죠? 쌤. 뭐 왜? 나 뭘 했는데? 자, 그러면 얘가 5팩토리얼이 되면서 120개가 나오겠다. 그죠? 자, 근데 그러면 176번째는 앞자리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 4가 돼야 되지. 4가 이렇게 적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120개가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5자리 끝날 때가 5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20번. 4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40번이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앞자리가 4인 거는 일단 확정이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큰 거부터 다시 한번 내려오자고. 4 다음에 5가 들어와야 제일 큰 거가 나오지 않겠냐? 맞니? 자, 그러면 5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지. 맞니? 4개 자리 질서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야. 총 24개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4, 5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144번이네. 됐니? 다음. 4, 5 끝났어. 아직까지 176번이 오지 않았어. 그러면 4, 5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4 얼마일까? 3이지. 그치? 4는 중복돼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야 돼. 자, 4, 3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24개야. 자, 그럼 여기까지 총 몇 번이야? 168번까지 나오게 된 거야. 자, 왠지 모르게 다음번에서 나올 것 같지? 176번째가. 그지? 자, 그러면 4, 3 다음에 있는 숫자는 4 얼마? 4, 2겠죠. 자, 4, 2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24개로 끊어버리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176번을 정확하게 못 찾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4, 2로 시작하는데 4, 2 중에서 가장 큰 거 여기 얼마가 들어와야 돼? 5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3개 곱해주는 3개 자리 정해주는 거 3팩토리얼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은 얘 숫자 더해서 174번이 되겠네? 맞아? 그러면 바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배열 중에서 176번이 나오겠네. 4 확정, 2 확정. 자, 그 다음에 5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숫자는 얼마죠? 3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4, 2, 3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 그 다음 1. 그 다음 얘가 175번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돼요? 4, 2, 3, 5, 01. 얘가 176번째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각 자리별로 몇 개의 숫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직접 세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미쳤다고 그냥 제일 큰 거부터 다 적어보자. 1번, 2번, 3번 그냥 도른 거지 그냥. 176번까지 내려가면 못해도 3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어떻게 푸는 줄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이에요. 여기까지가 순열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요? 내가 이거 셀 때 5P5라고 했어요? 아니면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5개, 4개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경우의 수 단원 따로 있고 지금 순열조합 단원이 따로 있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분리되게끔 생각하지 마.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순열이면은 필기호 꼭 적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알겠니?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너네들이 각각들에 대한 요소들을 순열로 생각 안 해도 돼. 몇 개짜리 있지? 여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물론 기호를 적게 되면은 계산이 편리하겠죠. 그뿐. 됐니? 자,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게. 조합에서 딱 2개 유형만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질문 받아줄 거예요. 자, 일단 3번입니다. 이거 지울 뻔했다. 지우면 또 난리 나겠지? 아, 쌤! 안 봐도 뻔하다. 자, 3번째입니다. 조합이에요. 자, 이 조합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 요즘 시끌시끌한 그 삼성 조합 그런 거 말고요. 그게 뭐예요? 뉴스 좀 봐. 지금 뉴스 들어가면 그걸로 도배돼 있어. 뉴스를 볼 시... 릴스 볼 시간이 있고요. 그래. 그건 있어야. 남친이랑 손잡고 돌아다닐 시간이 있고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우산 같이 쓰고. 안 만나면은 나 뭘 들은 거지? 뭐야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방금? 좀 신경이긴 하다. 자, 조합입니다. 첫 번째 정의부터 들어갈게요.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n명 중에서 r명을 n명 중 r명을 뽑기만 하는 거예요. 자, 순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워주는 게 순열이었어요. 조합은 뽑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되게 메스한 거예요. 그냥 이제 정신없는 거예요. 개판 난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내가 3명만 뽑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3명 줄 서봐. 그러면은 순열이죠. 줄 선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는 3팩토리얼로 나눠버린다면은 뽑기만 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3명을 그냥 뽑은 거야. 3명을 그냥 뽑은 것 뿐이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8명 중에서 야, 여기 줄 3명 서봐봐. 3명이 섰어요. 근데 나는 이거 줄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누면은 얘네들이 그냥 3명끼리 여기서 막 그냥 개판 난 거야. 그냥 개판이 2개인 거지. 5명 개판이고 여기는 3명 개판인 거야. 그냥 3명만 뽑은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 조합이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냥 진짜 딱 뽑기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한 계산에 들어갈 텐데 조합의 계산 동일하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거 기호 하나만 적고 갈게요. NCR이라고 기호를 적습니다. 자, 조합에 대한 계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NC0이에요. 자, 얘 해석을 하면은 n명 중에서 0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라는 거야. 몇 개 있니? 1개라서 얘는 1입니다. 다음 NCN이라고 해볼게요. NCN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해볼게.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거야. 몇 개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 1개죠. 그래서 NCN도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NCR이라고 하는 거를 질서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건데 일단 전체 n명이 있어서 n명에 대한 질서를 세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명만 관심이 있다, 그지? 그러면 나머지 n-r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눠버리는 겁니다.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r명이 그럼 남아있는 거지? 근데 질서가 있는 상태네. 근데 난 질서 필요 없댔잖아. 맞아? 그럼 r명에 대한 질서를 없애는 겁니다. r 팩토리얼로 또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 n 팩토리얼은 전체에 대한 질서를 세운 거야.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명이야. 그래서 나머지 n-r에 대한 질서는 무시한 거야. 근데 그 나머지 뽑은 그 r명 또한 순서는 상관없는 거야. 순서 무시하려고 r 팩토리얼 질서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단순히 r명만 뽑은 게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바꾸게 되면은 요만큼 이만큼을 뭐라고 처리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봤던 정의에 의하면 NPR이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NPR이라고 하는 거 계산은 어떻게 했었죠? N부터 해서 R개를 곱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NCR이라고 하는 거 계산은 N부터 R개를 곱한 게 분자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저기에 있는 R이라고 하는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NCR 계산, n부터 r개의 곱을 분자에다가 두고 분모에는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다. r 팩토리얼에 대한 의미는 r개의 줄선거에 대한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의미야. 뽑기만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뭐냐면 NCR이라고 하는 거랑 NC n-r이랑 두 개가 동일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C5라고 하는 거랑 7C2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왜 똑같을까? 자, 똑같으니까.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 7명 중에서 난 5명을 뽑아야 돼. 오케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난 5명을 뽑아낼 거거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 이 5명이 당첨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 7명 중에서 당첨이 안 될 사람 2명 뽑는 거. 똑같은 경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당첨자 5명을 뽑는 거야. 7명 중에서. 내가 5명을 뽑아내는 거나 아니면은 반대 상황으로 니들 탈락 2명을 뽑아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7C2랑 7C5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야. 이게 조합에 대한 해석이야. 그래서 난 단순히 너네한테 그냥 외워라고 하기가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의 확장이 열리고 그러면서 경우의 수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단순히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39번 문제입니다. 와. 징그러워. 자, 1236번이야. 왜 내가 가려줄게. 아니. 1236번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자, 문제 생긴 꼬라지가 좀 이상하긴 하죠. 자, 4x제곱 마이너스 nprx 마이너스 12 ncn-r이라고 하는 애가 0이래. 자, 이때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이랑 6이래. 근이 마이너스 3이랑 6이래.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두 근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대입하면 만족한다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야. 그게 근이니까.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자체가 주어졌어. 또 그 다음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뭘까? 근과 계수의 관계지. 계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애, 얘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자리였지? 두 근의 합자리다, 그지? 두 근의 합은 3이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분의 npr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라는 거지. 다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n-r이라고 하는 애,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자리였지? 곱자리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붙이고 분자 자리에는 12 ncn-r 분의 4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ncn-r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맞나요? 자, 여기에 있는 애를 뭐라고 바꿔줄 수가 있나요? 얘는 NCR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n이 되면은 두 개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n명 중에서 r명이 관심 있는 애들이야. n명 중에서 n-1이라고 하는 애가 관심 없는 애들이야. 자, 관심 있는 애들이랑 관심 없는 애들이랑 더하면은 전체니까 n이 된다는 거야. 두 개의 합이 n이 되면은 똑같은 거야. 어디서? 조합에서. 자, 여기에 nc, n-r이네. 뒤에 나오는 애가 n-r이야.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간 ncr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의 계산을 할 건데 npr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 두 개 곱해서 12가 될 거고, 다음 얘는 4 먼저 약분시킬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3으로 약분시키면요, ncn-r은 ncr이라고 하는 애랑 똑같은데 얘를 계산했더니 6이 되네요. 됐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 npr, n명 중에서 r명 줄 세워주는 거랑 ncr,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주는 거랑 얘네 두 개가 어떤 차이에 있냐라는 거야. 자, n명 중에서 r명을 내가 줄 세웠어. 근데 그 줄을 세운 거를 무시한다면은 뽑아준 것만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곱해줘야 되나요? r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r팩을 나눠주는 거니까 곱하기 r팩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순서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12에서 6이 됐어.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 2가 되겠지. 다음 npr이라고 하는 애가 11에 얘들아. 두 개를 곱할 거야. n-1. 근데 그게 12가 돼야 되니까 n은 4가 되겠죠. 그래서 n 값과 r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더해서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얘를 공식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여기다가 적고 끝낼 겁니다. 1243번. 1243번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자, 어느 동아리의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불러주세요. 2학년이 몇 명?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중에서 동아리에서 7명을 뽑는데 7명을 뽑는데 1학년에서 4명을 뽑고요. 2학년에서 3명을 뽑아야 돼요. 자, 머릿속에다 그려, 얘들아. 자, 지금 이 펜 다 놔봐봐. 팔짱 껴. 자, 그 다음에 최대한 책상에서 뒤로 멀어지세요. 너무 좋다. 자, 왜 이 자세를 취하라고 했냐면 내가 이걸 수능 때까지 써먹은 전략이에요. 수학 문제가 잘 안 보이면 진짜 팔짱 끼고 뒤에서 봐요. 멀리서 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진짜 뒤에서 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보여요.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총 7명을 뽑는 상황인 거야. 지금 너네들이 그 면접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뽑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 앞에 줄 서 있는 거야. 이 중에서 7명을 뽑는 상황이야. 이해돼? 자, 근데 그 7명 중에서 1학년에서 4명을 뽑고 2학년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지? 자, 그럼 계산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6명에서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4명 뽑아야 되지. 그러면 6C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3명 뽑아야 되니까 4C3이지. 자, 근데 얘네들은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곱사건이야. 왜지? 자, 내가 그랬잖아. 시작할 때 7명을 뽑는 거라고. 그럼 완결이 되려면 7명을 뽑은 게 완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근데 4명 뽑고 3명 뽑아서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7명이 뽑힌 거지. 두 개를 곱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6C4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미쳤다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한 다음에 4팩토리얼로 나눠주진 않겠죠. 얘는 똑같은 게 6C입니다. 얘가 간단하잖아요. 6 곱하기 5, 30에 2로 나누면은 계산 간단하잖아. 얘는 미쳤다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나누지 마라. 4죠? 4C1이잖아요. 두 개 곱하면은 6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지금 여기 유형 몇 번이죠? 유형 10번인가? 9번인가요? 9번까지 숙제입니다. 아 진짜 뭐해? 나는 찍었어.